네, 삼성전자. 예, 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키를 맞추려고 그러면 9만 원이 돼도 싼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견조하게 지금은 차트가 좋네요. 삼성 SDI도 괜찮고 그러고. 기아. 회사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 지난 한 달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3월 달에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주식이 3월 달에 증시가 별 재미가 없었나요? 증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갔는데 네네.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시장 중심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주는 오히려 큰 재미가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8만 원 근처 접근하고 어제 8만 원 올라오고 그럴 때 아마 개인들이 다 팔았을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뭐 오래 갖고 있었던 것들 매도 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예. 79,800원. 8만 근처 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안 무너지니까는 네. 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하락할 가능성이. 요날 전부 다 8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확 밀렸거든요. 네. 이날 급등을 하고 이날도 윗꼬리 침울이 이렇게 나온 거는 꾹 밀렸다가 그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요날도 그러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8만 100원을 찍고 오늘도 뭐 그 100원 떨어진 거죠. 100원. 그러니까 8만 원을 돌파를 해서 좀 많이 올라가야죠, 이게. 그렇죠. 그 갖고 있으신 분들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저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월 2일 날에 이제 79,800원까지 갔었거든요. 장중에. 그래서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72,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날 이제 급등을 시킨 거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날 2조 원 들어왔어요. 2조.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그냥 쌍끌이를 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때 개인이 팔았죠. 그렇죠. 개인이 2조 넘게 팔았는데 네. 이날 팔고 이날 팔고 계속해서 팔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매물이 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팔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무너지면 여기에서도 이게 8만 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여지없이 떨어져가지고 속이 엄청 쓰렸죠. 이때 못 팔아가지고. 요번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잘한 건지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지겹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서 이제 한번 팔아주고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도 되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79,800원이고 하이닉스야 뭐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래서 18만 원, 18만 1,2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요 날은 또 이제 그 삼성전자가 급등하던 날인데 하이닉스가 오히려 떨어졌었죠. 그 다음 날에부터 이제 올라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래프가 좋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둘 다 더 올라가나요? 네, 둘 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그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하이닉스로 갈아타기 어떻게 보시는지 플러스로 아니. 사실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가 엔비디아 CEO가 제슨 항이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하면서 삼성전자 HBM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너무 좋은 기업이다. 요 멘트에 지금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 그날 한 4% 정도 올랐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이닉스는 HBM을 이렇게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제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테스트 중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신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기대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그 실력이 삼성전자가 좋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스마트폰하고 가전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롯이 반도체 기업 주식이라고 하기가 조금 뭐하다 보니까는 이게 더디 올라가지 않나. 역시 비중은 그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더디 가지 않나 그러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늘상 얘기했던 주식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원래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디램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회사인데 미국에서 그 3위 하는 정도 업체죠.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삼성전자하고 가장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하고 아주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HBM 그 호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을 하고서 갭상승을 하면 갭을 메꾸려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추세를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죠. 이게 삼성전자하고 같이 갔을 때 그 60불 초반하고 그랬거든요. 63불, 뭐 62불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초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상 이게 90불 정도가 되면 그 삼성전자가 한 8만 원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90불이 아니고 120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120불 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79,8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키를 맞추려고 그러면 9만 원이 돼도 싼 거예요. 지금 9만 원이 돼도. 그래서 이 미국의 칩 관련 주식이 지금 당장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긴.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연초에 500불 했던 게 지금 940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925불. 925불로 끝났죠. 지금 $1,000 가기 직전이죠. 여기가 지금 970불이었을 때거든요.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거 연초에 보면 이제 500불 했었던 거죠, 500불.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80% 정도 올라간 건데, 80%. 너무 가파르네. 위험해서 그거 주봉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그죠? 이제 일본 이렇게 해도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이 주식 얼마에 산지 아십니까? 얼마에 산대? 요때 샀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주가 없어요. 아이. 수익률은 한 300%인데 전혀 의미가 없는. 그 나하고 비슷하네, 뭐. 근데 나는 이게 그래도 몇 주가 아니고 몇백 주지. 그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중간에 다른 거 손해본 게 있어서. 둘 다 별로 의미는 없네요. 아니. 나는 그래도 오롯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로지 지금까지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 많이 없지. 그 다른 거.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진짜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7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제가 이제 이 미국 주식도 투자를 잘못한 게 있어요. 거기서 손실 난 거를 이거로 털어버린 거지. 털어버리고, 엔비디아로 털어버리고, 원래 있는데 반이지, 지금 반. 갖고 있는 거에 반만 아직 갖고 있어요. 그래도 몇 억 대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옆으로 세서 그러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더 갈 거라고 보는 거는 어쨌든 그 미국 주식의 지금 전 세계의 중심주라고 이게. 그쵸. 시대 중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주들 중에서 1,000불 넘는 게 되게 많아요. $1,000 넘는 주식이. 엔비디아가 지금 1,000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브로드컴. 이거는 1,300. 그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들은 1,000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1,000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제 연초에 올라와 가지고 조금 쉬고 있지만은 아무튼 조만간 $1,000가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직은 지금 당장 그 상반기에 이 엔비디아 쪽이 죽고 이렇게 시들어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조금 더 상승세가 쉬어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앞으로 더 간다고. 네, 조금 더 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6,800원 저거 이상도 갈 수 있는 걸까요? 거기까지는 못 가겠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지수가 3,000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조금 그러면 또 버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오버슈팅한 거고. 여기서
이거 진짜 돈 10,000원 올라가지도 않은 건데 8,000원 올라가는데 아주 진을 뺀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5,000원만 더 올라가도 좋겠는데 모르죠. 주식을 거의 외국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외국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계속 사야 되는데 거기서 또 팔고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팔아 제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관은 조금 믿지를 못하게끔 이게 징검다리 매매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쨌든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좋으니까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2분기 한국이랑 미국 주식시장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코스피 2,700 중반대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을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빠질 거로 안 보이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랐어요. 지난해로 따지면은 뭐 아시다시피 1,200포인트였었는데 지금 16,000이 넘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날이 신고가였다가 조금 이제 며칠 조정을 받는데 이게 쉽게 무너질 게 아니잖아요. 그죠? 11선, 21선 일봉만 보더라도 요 경우는 뭐 이탈을 했는데도 곧바로 갭상승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 추세가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기를 하반기에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급등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들 쓰는데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네.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이게 적극적으로 크게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장세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다가 일부 2차 전지 이 주 중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턴하는 종목들이 조금 있거든요. 삼성 SDI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60만 원에서 조금 올라온 거죠.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수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보다는 견조한 편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 2분기에도 역시 이런 식의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급등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 밸류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미국의 지금 주가들이 밸류가 너무 높지 않느냐. 네. 이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는 올라가는데 고평가 얘기도 나오고 그게 같은 얘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대형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주가 잘 안 되는 편이고 변동성이 되게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지수 관련 ETF 같은 경우는 괜찮죠. 네.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괜찮고. 그래서 아마 꾸물럭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2,800까지는 좀 남았는데 뭐 2,900까지도 갈 수가 있지. 이런 추세라 그러면. 그러니까 2,800, 900까지. 네, 그거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악재가 별로 없어요. 악재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거 같은 거고 그게 이제 하방을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겠다 그러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수출이 증가세에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치고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뭐 안 그렇죠. 좋긴 하지만 좀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라는 거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홍콩 말 많은 그 ELS 사태의 이 핵심인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네. 지난번에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5,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5,800포인트, 5,700포인트대 여기에 있다 보니까는 바닥 대비해가지고 중국 본토 주식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항생지수 이런 것들은 20% 이상 올라왔어요. 그 바닥 대비해서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도 15% 이상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도 이제 바닥을 그렇다고 뭐 썩 좋지는 않지만은 바닥으로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재는 그렇게 이제 눈에 잘 안 띄고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거는 11월 달 돼봐야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악재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그래서 지수가 별로 안 밀려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네. 아침에도 뭐 좀 빠졌다가 보면
그냥 거기에서 맴. 어쨌든 견조하게 바닥을 좀 다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빠지다 보니까는 지수 관련주들이 잘 안 빠져요. 지난 3월 FOMC도 아마 보셨을 텐데 예. 3월 FOMC 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금리 인하는 뭐 6월쯤에 할까요? 어떻게 모르죠. 네. 근데 아직도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지난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그게 예상치보다 높다라 가지고 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거의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 8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라 섣불리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럼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좀 투자 동향은 어떻고 외국인이 지금 어떤 주식 사고 있나요? 주로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그것도 공격적으로 주로 이제 칩 관련주들을 많이 사고 기관도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격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삼성전자 급등하던 날 그럴 때는 양쪽에서 다 산 거예요. 순매수.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 요 날 있죠, 요 날. 요 날에는 뭐 외국인이 거의 2조 가까이 샀으니까. 그러고서 기관도 역시 그냥 풀매수로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로 집중적으로 샀고, 그 다음에 보면 2차 전지 쪽에 좀 샀고, 그래서 결국에 지수 관련주들은 그쪽에 주로 이제 많이 산 게 있죠. 그럼 최근에 회장님께서는 좀 투자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랑 좀 주목할 만한 시장 이슈 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는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주는 잘 안 되는 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 그래서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여기에서 사가지고서 내가 안 물리고서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 그 고민하고 지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추격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 주로 제가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그 다음에 TQQ 이런 건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안 떨어질 거로 예상이 드니까는 떨어질 때 추가로 사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계속해서 사고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제일 애매한 게 이제 그거예요. 분명히 지수는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은 보이는 게 별로 없고 지금 국내 주식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그 한미 반도체 정도를 빼놓고서는 테크윙하고 이날도 이제 올라갈 때 급등을 하고 오늘도 조금 소폭 밀렸다가 다시 이제 신고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반도체하고 테크윙이라고 있어요. 테크윙. 이거 외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에 고점을 찍은 것들은 다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주식이 참 좋은 주식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요 날도 떨어졌다가 제 책에 보면은 주로 나와 있는 게 대시세 내는 종목의 특징 중에 이게 11선을 안 깨잖아요. 11선. 11선을 안 깨고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견조하게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올 초에 보면은 10,000원 초반인데 이거 3배 올라왔네요. 3배.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근데 또 여기서 옮겨 타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고점이니까. 요렇게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좀 사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 두 종목 정도가 그렇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고점이에요. 이게 작년 고점 정도 되나요? 이게 작년 고점이에요. 이게 주봉 보시면 작년에 20,000대 왔는데 쌍봉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10,000원도 안 됐던 거예요. 4,000원짜리였는데 이거는 1년 한 6개월 만에 10배 올랐는데 10배. 그래서 요 주식 외에는 또 아주 애먹여요. 나머지 주식들이 같은 칩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한번 시세 내줬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시세 연속성 내기가 되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 칩 관련 같은 엔비디아 관련 국내 주식들은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선별적으로 그래서 저런 것들도 너무 높을 때는 사면 안 되고 철저하게 조금 차트를 좀 보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경우도 이때는 또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럴 때 매수를 한다든가 지금은 견조하다 보니까는
5일선, 11선, 뭐 21선 이렇게 촘촘하잖아요. 이럴 때는 잘 안 깨지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 이격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추가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그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저는 종목을 추천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높은 고점에서 사시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 몇 가지 여쭤보면 엔젤 로보틱스. 이건 신규주. 네, 신규주. 신규주라 뭐 언급할 것도 없어요. 이거 공모가가 2만 얼마인데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또 추가 급등을 한 건데. 네. 자, 그 다음 그럼 HLB요. 이거는 이제 신약 그 3임상이 거의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선, 21선을 안 깨고서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후는 조금 오늘은 그래도 크게 떨어진 편이죠, 이게. 근데 원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도 견조하게 지금은 차트가 좋네요. 그죠?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안심을 못하는 게 뭐냐면 LG화학을 한번 보세요. LG화학. 여기 때 그래프가 되게 좋았잖아요.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기 50만 원이 넘었던 거거든요. 그게 52만 원인데 이게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이런 그래프 차트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올라갈 때 되게 좋았잖아요. 6만 원이 넘었는데 다시 떨어져가지고서 이게 아주 애를 먹이거든요.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트를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임수 차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거는 뭐 카카오보다 더 계속 그냥 하방으로 2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쭉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래프를 보시고서 만약에 오름세가 꺾이고 그러면 무조건 매도. 그래서 섣불리 쉽게 이 대형주들이 조금 그러거든요. LG엔솔루션이요? LG엔솔은 견조하고 괜찮죠. 그런데 LG화학이 애를 먹였고 삼성 SDI도 괜찮고 그러거든요. 삼성 SDI. 요거는 이제 전고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다가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름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차트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요거는 3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러니까 48만 원이니까는 12만 원 올라갔으면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가지 않나? 포스코홀딩스. 요거는 아직은 차트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매수가. 저거 그때 삼성 SDI는 전고체 부분.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다음에 나오는 이 체인지업 때는 2차 전지의 꿈의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져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에는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이제 삼성의 SDI가 일단은 이제 선두주자로 그렇게 돼서 시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양산한다는 그 발표로 인해 가지고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름세 향후 좋아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PER도 낮고, 저게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40 지금 8만 원 하더라도 PER이 10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싸게. 그 2차 전지 중에서 100 몇백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과대평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가 100이라 그러면 100년 동안 벌어야지 그 회사,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건데 저런 거는 좀 괜찮은 거죠. 요즘 방산주 뜨거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좋죠. 을 비롯한 이제 기타 우리 지난번에도 봤던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2월 달에 봤을 때 여기였던 건데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벌써 꺾이는 분위기면 일단 팔았다가 여기에서 대형주지만은 이렇게 보시고서 21선 견조하게 지키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여기 십자 도지 나올 때. LIG 넥스원도 있고요. 방산주는 그 밖에 현대 로템 있고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 빼고는 지금 차트 세 개가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앞에 세 개,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주가가 다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가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작네. 그죠? 아까 세 개가 더 좋네. 그거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런 모양새가 나올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방산주들을 앞으로 뭐 괜찮죠. 사모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죠. 보시면 근데 이미 지금 비싸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조정받을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져 있을 때 요번에도 방산 업체들 무슨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K방산이 또 이제 콜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게 지난주인가 한번 이 러시아에서 뭐 큰 뉴스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사일 쐈는가 뭐 어쨌든 하면서 그날 방산주가 좀 크게 오르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좋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든가 아니면 이럴 때 샀으면 더 좋았는데 아쉽지만 우리가 또 따로 기회가 또 오겠죠. 네. 삼천당 제약 이거는 그 되게 많이 올랐네요. 요날 바이오시밀러 그 허가가 났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래서 이날이 상한가 가고 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날에 높이 떠서 나왔는데 이날 샀었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속이 엄청 쓰려서 지금 헛것이 보이는 거 헛것이. 자, 알테오제는요? 일단 오름세가 이렇게 이제 꺾였잖아요. 그러면 모르죠. 이거는 그때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3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이때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 나왔는데 목표가 30만 원이라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날은 이제 받치는 세력도 있고 파는 세력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20선에 걸려 있는데 조금 위험하죠. 이게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21선. 그렇지만은 뭐 장기 성장성이 괜찮다 그러면. 그런데 조를 때 저 같으면 안 사요. 그러니까 한 주만 갖고 있다가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번에 또 올라갔죠. 여기서. 한참 쉬다가 여기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삼성전자에서 M&A에 적극적이라는 말도 있고 지분을 지금은 많이 늘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호재로 인해서 20만 원 넘었다가 이제 소폭 며칠 이제 조금 쉬는 편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다 물리치고 그 원전 다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요때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장 전체가 나쁘지가 않으니까는 이게 뭐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기아. 지금은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네. 그죠? 이 정도.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저 PBR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죠. 그 시절치 않은데 이제 피로도가 중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거를 먹자 하고서 이제 여기에서 털어낸 건데 개파락하면서 쭉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네. 11만 원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적 피크라는 게 있으니까는 그 이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 현대차도 뭐 같은 흐름이겠죠. 같은 거겠죠. 화천기계. 이거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 신문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정치 테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조국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조국 혁신당인가? 그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급등을 했다가 여기에서 샀으면 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인데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날 이제 어제죠, 어제 보니까는 이게 대주주가 뭐 지분을 4%를 팔았대나 어쩌다나. 그러니까 그 떨어질만 하죠. 그러니까는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개파락을 한 거죠. 개파락.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는 참 조심해야 될 게 그 대주주나 회사 관계자가 이제 팔면은 꼭지거든요. 그때 이 4%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아주 옛날에 이제 대선 관련주 그 경우 10만 원까지 간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주주가 그때 80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현금 딱 챙기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많이 올라오면 이게 웬 떡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 개파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 멋모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손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K사인은요? 뭔가 정치 테마주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 센즈랩이 어제 이제 상한가로 그냥 아침에 초전에 그냥 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 보실 줄 아시죠?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 올라갔다가 밑에 갔다가 여기로 끝난 거니까. 그렇죠. 음봉이니까. 이거의 모회사예요, 아까 그게. 그래서 이게 MS하고 뭐 기술 개발을 한다 그랬거든요.
사이버 보안, 공동 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에 그게 사이버 관련주거든요. 아까 K사인. 그러니까는 이제 이날은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 네. 너무 고점이죠. 이럴 때는 아까 그 센즈랩이 먼저 상한가를 갔는데 그걸 못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큰 세력이 그 상한가를 종가의 상한가였거든요. 그러고서 오늘 떠서 나왔지. 그러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1등주, 2등주가 구별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센즈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센즈랩. 센즈랩은 떨어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엔캠. 엔캠은 이거는 무슨 뭐 저기 2차전지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죠. 근데 원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건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원래 역배열이 됐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자 보세요. 이게 원래 5, 6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 그때는 거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요날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11만 원일 때 좋아한대. 제가 다 알고 있던 주식이라. 그래서 30 여기까지 해서 이제 꼭지를 해서 이렇게 꺾었죠. 여기 아직도 그래프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같이 섞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MSCI 지수인가? 거기에도 네. 편집이 된다는 뉴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지 않았어요? 저하고 네, 같이. 맞아요. 제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한 달 전에. 그죠? 한 달 전이니까는 2월 요때인데 벌써 꺾였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도 비싸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21선을 지탱하는지 우리가 아닌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봐야 되겠네. 네, 근데 고점에서는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또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네.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서 턴을 할 수도 있죠. LNF. LNF는 제가 별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괜찮네요.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밀려도 27만 원 밑으로는 안 밀릴 것 같은데. 파도는요? 파도는 지난번에 이제 공모할 때 말이 많았던 거죠. 실적이 순엉망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주 그래프가 완전 역배열에 아주 나쁜 상태죠. 어제 오늘 이틀 반등은 줬는데 이거를 뒤집을 힘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애매한 거죠. CCS. CCS는 원래 이 전도체 관련이잖아요. 이제 초전도체 관련. 그래가지고 지주회사 요건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요때 무슨 악재가 나와서 갭 하락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서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그 소송이 걸렸대나 뭐 했대나. 그래서 아무튼 좀 시끄러운데 이제 어제 올라갔던 거는 경고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투자주의로 바뀌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스팸 과다 뭔가 해가지고서 또 이게 투자주의가 또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침에 소폭 올랐다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시간으로도 또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불확실하고 그런 거죠. 뭐 여러 이슈가 많아요. 그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지금 심사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쪽에 지주회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슈가 있는 거 그냥 물어본 거죠. 네. 뭐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 없습니다. 이거 이거 네이버 검색 종목 탑 30을 제가 다 중국 그대로 방송이거든요. 원래 중국 방송. 그래서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고 막 그런데 1,000원짜리가 그 6,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지. 6,000원까지. 단기간에. 제가 아프리카가 있을 때. 아프리카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그때 딱 보니까 여기서 이날 무조건 사는 건데 네. 제가 봤으면 만약에 있었으면 나중에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잘 모를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최고예요. LG전자는요? LG전자 뭐 참 답답한 종목이죠. 월봉, 주봉, 일봉 다 답답한데. 근데 이제 제가 봐도 그래요. 무슨 뭐 자동차 전장 산업에 뛰어들고 뭐 그러는데 아직은 그게 과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애플카 만든다 그랬잖아요. 애플카. 근데 문제는 애플카를 이제 포기를 했지. 예, 그러면서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자, NC소프트는요? 요번에 원래 게임 새로 나온 거가 별로 흥행에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가지고 네. 실적도 그렇고 그러면서 엄청 이 주봉 보면 뭐 100만 원 갔던 주식이 몇 년 전에 갔던 게 그냥 아주 그냥 이 100만 원 갔던 게 이렇게 떨어져. 5분의 1 토막 났네. 5분의 1 토막 난 거.
그 몇 년 전에 그때 지금 기억도 안 나실 거야. 그 코로나 끝나고서 2년 전, 제가 보기에 2년 전인데 저한테 물었을 때 그 11월 달인가 게임주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아예 앞으로 이제 게임주 뭐 그동안에는 방구석이나 어디 그 셧다운 되다 보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게임만 하다가 이제 코로나 물러나고 그러면 게임주가 좋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줄줄이 그냥 어쨌든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요번에도 그 기사가 나온 거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잘 키우겠다고 발표한 게를 봤는데 지금은 일봉상으로 보면 바닥권이긴 바닥권인데 그죠? 20만 원 밑에 20만 원 여기에서 바닥권인데 턴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리엠스. 아, 이거는 이제 급락하다가 어제 네. 상한가가 간 거거든요. 오늘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일단 차트 상으로 보면 이제 감사 보고서 지금 제출 마감 기간이라 아마 감사 보고서가 그 제출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그 떨어지기 전 있죠.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 여쭤봤는데, 자, 그럼 2분기에 주식 투자 유망 섹터는 어디고 어떤 주식 좀 사야 될까요? 2분기. 이제 4월 다 됐죠, 벌써. 네. 1분기 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근데 2분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칩 관련 주식들하고 역시 칩.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이제 개별성으로 그 이슈화돼서 올라가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 쪽하고 아마 네. 그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칩 관련주하고.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 되게 답답한 게 우리가 앞에서 걸러본 것처럼 그 몇 개 주식 외에는 그냥 고점 찍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게 답답해요. 힘들죠.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기타 반도체 칩 관련주 보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계속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것도 안심할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니구나, 다른 데서. 네, 어디서든 유튜브에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서 요거 흘러내리기 쉽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 역배열이죠. 이게. 원래 4,000원대 있던 게 38,000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간 거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다른 칩 관련주도 보면은 미래 반도체 이런 경우도 영 시세를 못 내주고 있고 네. 또 다른 반도체 반도체 많죠. 그거 말고 고용 이런 것들도 별로 좋은 그래프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게 좀 쭉쭉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칩 관련주가 이런 게 많아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무상증자해서 그런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게 네. 별로. 요것도 아슬아슬하네. 그래서 칩 관련주들도 연속성을 나타내주는 게 아까 우리가 초기에 봤던 거, 그 몇 개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껄끄럽고 그러고, 이제 잘 나가다가 네. 벼랑간 그냥 그래프가 망가지면서 매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참 주식이 조금 어렵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 국내 주식 시장이 되게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많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너무 어렵다고 그만하고서 이제 미국 주식만 한다고 그런 분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짜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되게 시세의 연속성도 그렇고 투기적으로 그냥 이 돈은 많이 있어가지고 투기적으로 훅 올라갔다가 그냥 확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관련주에 직접 투자가 나을까 아니면 간접수에 노린 국내 반도체 중 투자가 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직접 투자가 낫죠. 훨씬 낫죠. 네. 이제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그게 아니고 저도 장 보지 않고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이제 낮에도 주문을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애프터 주문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까지인가가 이게 거래가 돼요. 6시, 제가 보통 한 6시쯤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그래서 6시 한 반에 이제 주문 낼 때도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이 훨씬 좀 편해요. 근데 미국 주식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AI 칩의 대장이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만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 주변 주식들은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낙폭이 되게 커요. 그 변동성이.
엔비디아만 괜찮지 이거 AMD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꼭 미국 주식도 가장 중심적인 거 그리고 이제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보셔야지 2등주나 3등주나 또는 그때 네. 엔비디아 이슈에 맞춰서 오버슈팅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주식들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년에는 테슬라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전반기만 해도.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보시면서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 이게 280불 했었거든요. 여기면 이제 280불 정도 되는데 278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이 100불이 떨어졌어요. 100불. 그래서 100불까지 가다 170불. 170불이죠. 네, 근데 그래프가 지금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밈 주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 지난해 테슬라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재작년, 작년 이럴 때 급등을 했을 때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상장되고서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네. 주식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영업이익, 기업이 잘 나가고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주들 있잖아요. 2등주, 3등주들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꺾이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네. 그 이제 본주들 주로 이제 본주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이 어떤 건가 네. 그거를 잘 구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AI 반도체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 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AI 뭐 끝나는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영원히 갈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 기업이 없거든요. 없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AI는 계속해서 생활의 전 산업의 전 분야에 이렇게 스며드는 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반기까지는 아마 그 상승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너무 고점이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일부에서는 고점 얘기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버블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어쨌든 놀랄 만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으니까는 네. 그 이제 실적이 둔화되는 기점이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예상 실적보다 이제 둔화된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은 너무 이제 좀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각 분야에. 네. 미국 빅테크 주식 중에 혹시 엔비디아 외에도 지금 좀 괜찮게 보시는 데가 있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예, 테크놀로지. 아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그 경우는 단순 가격으로 요번에 이제 흑자가 영업이익이 났으면서 단순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네. 아직 전부 다 1,000불 그러는데 이거는 그 단순 가격이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것도 HBM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생산해내고 납품하기 시작을 해서 향후에 더 그래서 이제 목표가가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로 네. 150불로 상향한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2분기 때 괜찮게 보는 거 AI랑 바이오 쪽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이죠, 대장으로는. 셀트리온은 별로 이렇게 네. 움직임이 없고 네. 그렇지만 추가 하락은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은 요번에 급등을 했었죠. 여기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또 좀 쉬고 있는데 네. 이런 건 그렇고 개별 기업들이 상당히 그 이슈들이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이 삼천당 제약처럼 호재가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 이제 이거 참 사기가 어렵죠. 미리 알았으면 샀을 텐데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고 상 들어가고 2번, 3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요럴 때 이제 단기 대응을 좀 잘하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참 아쉽죠, 이런 거.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렇죠. 일반인들이. 건설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DLENC라든가 뭐 현대건설 차트 뭐 다 안 좋긴 하네요. 안 좋긴 해도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결국에는 고금리로 네. 인한 그 PF 문제 때문에 그러죠. 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결국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바닥권에서는 벗어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란 얘기죠. 한 몇 달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바닥권까지 진입을 해서 네. 커다란 추가적인 리스크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형 같은 경우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는 않고 이번엔 감사 보고서를 다 제출한 기업들은 그나마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회복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뭐 새로 신축 건물들을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자재값이 원체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였지. 그래도 올 하반기는 돼야지 좀 어떤 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조선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 조선해양. 좋다고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요. 항상. 그러니까 조금 여기에서 사서 여기 먹으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냥. 그게 꺾이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는 전체 sek터가 어디 우상향하는 섹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삼성중공업 그나마 그나마 낫네요. 하나, 오션. 요거하고 그게 좋았네요. 조선은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엔터 섹터는요? 엔터 섹터는 하이브는 오늘 무슨 호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SM하고 JYP. 오늘 뭐 좀 다 전반적으로 좀 오른. 이제 조금 이제 턴을 하는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YG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 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30만 원이 넘었던 하이브가 그래. 이것도 거의 2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3분의 1 이상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작년에 다들 나빴죠. 작년에. 올해는 조금 기지개를 피고 새로 좀 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아까 전에 이제 올해 2분기에 사야 될 주식으로는 AI랑 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바이오에서는 아까 대장주들은 봤는데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많이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는 관심 있게 보는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떨어졌다가 또 회복되고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뭐 몇 개 종목들 있는데 종목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또 그걸 꼭 투자하라고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그래서 대형주들은 견조하지만은 그 개별성 있는 종목들이 그때그때 나오면은 이제 그때 대응을 하자 그런 얘기죠.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덴티움은 어떤가요? 크게 나쁠 것도 없고 지금 좋네요. 지금 13만 원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무거운 주식이에요. 거래량도 작고 가격이 비싼 대신 우량한 기업이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그 임플란트 치과 이쪽이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지지선에서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좋았었는데 거래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 변동성이 이게 크고 그러진 않죠. 요번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HLB 쪽이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갔고 오늘 11선까지 걸려 있는데 거래량도 많고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요 계열사들이 다 괜찮아요. 다 HLB 생명이나 HLB 뭐 여러 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대장이 꺾이면 같이 꺾일 수도 있죠. 역시 갭상승했다가 장대 양봉했다가 이틀 크게 떨어졌는데 11선이 훼손되지 않아서 HLB를 같이 보면서 투자의 척도로 삼아야죠. 생명과학, HLB, 제약, HLB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꼭 저럴 때는 대장을 보고서. 혹시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이나 가장 좀 저평가된 분야는 없어요. 어딘가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고 저평가된 거는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매수세가. 추격 매수세가. 그래서 국내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별주성인데 저 주식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후속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올라가는데 요즘에 하기가 어려워요. 금융주들은 어땠나요? 금융주가 원래 사실 올해 초에 그러니까는 저 PBR 주식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여기 진짜 오버슈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꺾여다 보면 제가 원래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종목 섹터라. 자, 그러면 이제 올해 2분기에 뭔가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AI랑 어쨌든 바이오 그 안에서 살펴보자. 그런 얘기고 국내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깝깝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다가 그래도 기회를 몇 번씩 주더라고요. 그때 좀 잘 해야지 덤비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띌 때는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눈에 띄다 보니까 추격하기도 뭐하고 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인데 지금 시장 참여자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건 없어요. 그러면 뭐 손살같이 달려들죠, 벌써. 그러니까 전망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럼 내가 먼저 사죠, 내가. 자, 그럼 2분기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덤비지 말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5천만 원 있으면. 지난달에는 요 종목이 좋았던 거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이거를 제가 요 날 산 거예요, 요 날. 요날 상 갈 때 샀는데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2번 먹고 이날도 상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오늘 아마 그래프도 괜찮은데 조금 쉬었다가도 추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거 가지고서 지난번에 이제 5천만 원이 있으면 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확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50% 수익이 난 거죠. 50%. 그러니까 4월 달에도 그럴 계획이에요. 4월 달에 이거요? 아니지. 이제 다른 종목이 나오겠지. 이제 다른 종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는 거고 그때 시장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섣불리 싸다고 무조건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왜 들어가셨는데요? 뭘 보고요? 이 주식은 원래 알던 주식이에요, 원래. 여기 때부터 알던 주식이라 그 멀리 여행 가서 요 날에도 예약 주문으로 샀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보는데 그때 장 분위기가 칩 관련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날 이 매수에 들어오는 게 엄청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날 사가지고 이날도 이제 다 산 건 아니고 제 큰 계좌들은 못 사고 작은 계좌로 사가지고 이날 수익을 내고서 이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도 좋고 이게 칩이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HBM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HBM3가 있고 HBM32가 있고 그다음에 HBM 내년 같은 경우는 4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CXL 그래 관련해 가지고서 이 칩이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 칩에 관한 이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일찍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매수가 세게 들어올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전업 투자 아니신 분들,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은 사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좋은 종목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장이지만은 그래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 4월 말에 회장님은 4월에 뭘 샀는지 그리고 뭘 팔았는지 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장님은 남석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